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주식, 채권 투자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 채택으로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 많고,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과 2월 공제가 안 되고, 금융투자 상품별로 과세 방식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당초 2023년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류과세를 신설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에 확정하였습니다.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총 27.5%를 과세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게 되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고소득자에게는 최고 49.5% 대신 최고 27.5%가 적용되어 세금 감면 효과가 있으며, 일반 투자자에게는 16.5% 대신 22%가 적용되어 세금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하여 소득세 체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류과세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2025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은 배당소득의 일부와 금융 관련 비과세소득, 그리고 금융 관련 양도소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현행 이자소득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현행 배당소득 중 파생결합사채 즉 ELB, DLB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환매이익, 양도이익이나 ELS나 ETN 등 파생결합증권의 환매이익과 상환이익 등 현행 배당소득 중에서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2그룹으로 편입하였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인 대주주 상장주식 등 주식의 양도소득과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지수 ELW의 2, 그리고 파생상품 중 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 2그룹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비과세이던 소득 중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중 ELS, DLS의 양도소득, 그리고 개별 주가 종목, 금리, 통화 등의 파생상품 소득은 금융투자소득 2그룹으로 편입하였고,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즉 상장주식형 펀드의 양도이익, 그리고 주식형 ETF의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1그룹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 1그룹은 그래도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 2그룹은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은 1그룹보다 훨씬 많은데 반해 기본공제는 2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가 많이 투자하는 채권, 국내 상장 해외 주식과 ETF, 해외 상장 주식과 ETF가 모두 금융투자소득 2그룹에 편입되어 있어 절세 방안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결손금에 대해 2월이 가능합니다. 단 결손금은 확정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하여 차감이 가능하므로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에 이어 분류과세 소득이 하나 더 추가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신설되며 건강보험법의 변경이 없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행 배당소득인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환매 양도이익과 파생결합증권 중 ELS, ETN 등의 환매, 상환이익은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편입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 KOTC 즉 장외주식 시장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등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비과세 마지막 연도 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의제 취득가액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상품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액주주는 무조건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아쉽게도 채권이나 주가연계증권 즉 ELS, DLS,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제 취득 가액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에 손익을 실현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TF 즉 상장지수펀드의 종류별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입니다.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은 2025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 1그룹에 편입되게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는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의 매매 차익도 비과세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주식, 원자재, 금, 채권, 레버리지, 인버스 등 국내 상장 기타 ETF 매매 차익입니다. 국내 상장 기타 ETF 매매 차익은 2025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 2그룹에 편입되게 됩니다. 현재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입니다. 해외 상장 ETF 매매 차익은 2025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 2그룹에 편입되게 됩니다. 현재는 해외에 상장된 S&P 500 지수 추종 ETF 매매 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 상장된 S&P 500 지수 추종 ETF 매매 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의 투자상품 영향도를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주식형 펀드 투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가 1년에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주식형 펀드 수익을 합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워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는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채투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금융투자소득세 2그룹 상품의 수익과 통산하여 1년에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어 많은 금액을 국채에 투자할 경우 자칫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투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해외에 상장된 S&P 500 지수 추종 ETF를 현재는 자체적으로 적절한 매도를 통해 1년 수익 250만 원 선에서 관리하여 양도소득세를 피해왔으나 앞으로는 채권 등 다른 금융투자소득 2그룹과 통산되게 되어 250만 원 공제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주식형 펀드 투자 절세 방안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1년에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주식형 펀드 수익을 합해 5천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때는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2월 과세하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는 공제되며 이를 증여받고 1년이 지난 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2월 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시는 6억 원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채투자 절세 방안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국채나 국채 ETF를 매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매 차익과 이자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참고로 증권사 담당자를 통해 매수 의뢰를 하면
IRP 계좌에서도 국채 매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일반 계좌에서 국채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수익 250만 원 선에서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해외 상장 주식 투자 절세 방안입니다. 국채와 마찬가지로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를 적절한 매도를 통해 매년 수익 250만 원 선에서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국채와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세 2그룹에 속해 있어 250만 원 공제 한도를 같이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국채를 IRP 계좌에서 운용할 경우에는 해외 상장 주식에 250만 원 공제 모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외 상장 주식도 배우자, 자녀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증여받은 해외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 공제는 받을 수가 없게 되니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주식 채권 투자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료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